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영상 내용이 약간 좀 딱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좀 장소도 이런 데로 정했고요. 이게 바람이 좀 불어요. 날씨가 많이 좀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쉬는 시간인데 오늘 영상은 제가 올릴지 못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찍으려고 찍는 거니까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 좀 거부감이 없으면 올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못 올리겠죠. 왜냐면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제 생각이 다소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정규 강의 20기 접수 기간이 아마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은 마감이 하루 남았거나 마지막 남일 거예요. 접수 마감 기간이, 데드라인이 9월 5일 목요일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려요.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왜 부동산 투자를 선택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근데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이거 들으시면 대부분 이 얘기 하세요. 야, 웃기지 마라. 나도 힘들어. 나도 직장 생활 안 맞아. 그게 아니고, 저는 못 버텼어요. 못 버틴다가 아니고요, 결론이 났어요. 못 버텼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지금 꾸준히 잘하고 계시면은 대단하신 거예요. 저보다 나으신 거예요, 사실. 저는 맨 마지막에요, 지금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런 거 잔뜩 와가지고 대형 병원 가서 진료 받으니까 입원 치료 받으라 그랬고요. 결국 어떻게 됐었냐면 정상 생활을 못 했었어요. 반년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서 거의 인생 밑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높은 데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죽었죠. 용기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직장 생활을 피해서 살거나,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필요 없는 삶을 살거나. 근데 다행히 저란 사람이 성격이 후자 쪽을 택하더라고요.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직장 생활을 초월해서 살라는 거를 누가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나온 과 자체가 인문과여가지고, 저 철학 전공이거든요. 철학 쪽.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왔는데 전 장학금이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많이 읽어서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책 안에 진리가 있다고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그냥 많이 읽은 게 아니고요, 저는 단순 기계식 별로 안 좋아해요. 방법을 찾으려고 책을 읽었죠. 책도 약간 편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찾은 내용은 이거였어요. 두 가지 이론을 일단 찾았어요. 제 다이어리에 딱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돈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대한민국 저 국민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100원씩 받으면 50억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나한테 100원을 주나? 안 주잖아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 뭐 기성세대가 다 빨아먹었다, 전부 다 레드오션이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 옛날엔 핸드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보면 전기차, 테슬라 이딴 거 없었잖아요. 세상은 변하는구나, 나도 기회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고 개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거기 회사에 팔아먹을 뭔가 제품이나 기기나 이런 걸 만들 그릇이 아닌 거예요. 제가 다 어떻게 대충 하면 될 것 같죠?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카카오 같은 거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그릇을 알잖아요.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못 버틴 애가,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하면서 제가 제 능력을 알잖아요. 택도 없어요. 제가 무슨 스티브 잡스입니까? 안 되는 거 흉내내면 안 돼요. 이게 돌고 도는데, 이게 세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도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장 폐지. 망한 기업을 평균값에서 지워요. 나스닥도 코스피도 상장 폐지된 기업을 거기 평균가에 넣지 않아요. 상장 폐지된 기업 따지면요, 잘하면 마이너스 될걸요. 망해서 사라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부서져서 없어진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물론 낡아서 쓸모 없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사라진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잘 안 사라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게 생기고 아무튼 역사적으로 계속 돌아왔고 어차피 시멘트 덩어리고 인간의 본능을 품고 있고 필수제고 나라도 세금 빨아먹어야 되고 기업들은 시공시행해야 되고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고 제가 그 많은 많은 시도를 한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물이 그거였어요. 부동산 해야 되겠다. 제가 요새 보면은 막 대출 규제하고 현재 정권이 막 개판으로 하고 있고 이래도 별로 흔들림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시면 지난 40년, 50년 역사간에 대한민국 정권이 부동산을 가만히 둔 적이 없어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때리면 표가 나오거든요. 표 나와라 뽕, 지지율 나와라 뽕,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고 자꾸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국유화 시키려고 그러고 기업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선동하려고 그러고.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 역사에 다 있었던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부동산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엉터리로 들리죠. 미친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역사를 공부해보고 부동산을 역으로 공부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그 밖에 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가방끈 짧은 분, 이분들 중에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억울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진리는 뭐냐? 집은 낡아서 없어지고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 집을 사고 점점 더 좋은 집을 원한다. 좋은 집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집은 계속 낡아서 버려지거든요. 예전에 10평대 집에 4가족 살았어요. 20평대 집에 5가족, 6가족 살았고요. 40평대면 그냥 부자였어요. 요새 30평대 집에 혼자 살아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가서 10평대 집에 4명 살면 된다고 하시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원래 그랬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변했죠. 좋은 집, 넓은 공간을 원해요. 그리고 돈이 계속 풀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걸 감추기 위해서 선동을 하거나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시적 기간 동안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금리 급등이나 전쟁 터지면 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급등 구간이 나와요. 근데 전 이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핸드폰, 스마트폰, 테슬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뭔가 다 변하고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반응들을 하시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듯이. 제 눈엔 그렇지 않아요. 예전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지금 정권이 그냥 무능한 것 뿐이에요. 무능하면 그럼 예전에 역사에 무능한 정권이 있었으면 부동산 시장 끝내야겠겠네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무능하면 공급을 못 하겠죠. 나중에 지분 부족하겠죠. 그럼 일부 구간에서는 급등이 나와요. 왜? 무능한 정권 이후에는 화폐를 발행을 더 해야 돼요. 지금 내수 경기가 거의 실신 직전이거든요. 기업은 잘 나가는데 민간인은 망해가요.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기가 차지도 않는데요. 기업한테 전세 시장을 내주겠다. 국가가 매입해서 전세를 놓겠다. 그리고 저기 LH나 허그는 부채를 늘리겠다. 국가 채권은 안 낼 건가요? 국가 예산은 올리겠다. 결론은 뭐예요? 국가, 공공기관, 기업은 대출을 더 내서 더 거대해지고 더 부자가 되는데 현금이 없는 민간인 너네는 나가 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하실 거예요? 부동산 말고 지금 딱히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벤처 하실 거예요? 사업하실 거예요? 자영업 하실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다 죽이고 있어요, 국가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나중에 공급 부족한 거 뻔히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게 그나마 가망성이 있거나 이거 안 하시면 좋은 직장 갖고 계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지금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저는 이 이론이 맞을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 이 방향대로 가면은 서민들은 희망 없어요. 월세 내다가 끝나실 거예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럼 각자 도생이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나서고요. 어차피 제 인생은 한번 망했었어요. 그냥 망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진짜 망했었어요. 다 포기했었고요. 지금 포기했던 거 다시 이렇게 세워서 열심히 사는 거고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리스크는 있는데 지금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리스크예요. 그것도 간과하면 안 되겠죠? 방법을 찾아봅시다. 안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이 이렇게 됐는데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이미 시작됐고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 역시 부동산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이미 나오고 있죠, 언론에서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상승이 아니에요. 회복이지. 무슨 상승이에요, 지금 이게. 절대 아니에요. 월세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힘내시고요. 같이 한번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옛날에 인생을 한번 포기했던 사람 입장에서 간곡하게 한번 목소리를 내봅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